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협상 잘 될까요? 빠르면 오늘 밤쯤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정청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협상이 재개될 때만 하더라도요. 다들 기대가 컸어요. 아, 이제 뭐 두 후보가 아름답게 하자고 했으니 뭔가 결론이 나오겠지 그랬더니만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막 서로가 막 서로를 지금 비난하고 각을 세우고 있어요. 공식 사과까지 요구하고 저쪽에. 왜 그런 겁니까? 왜 어디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 건가요? 원래 이 눈싸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저도 당시 민주당 정동영 후보 측 그리고 손학규 후보 측은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해서 이제 룰을 했는데 매일매일 있잖아요. 다투다가 또 이제 얘기하고 다투다 얘기하고 그렇게 해요. 그때는 저희는 60일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진통의 과정 속에서 좀 더 아름다운 꽃이 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크게 위기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룰이라는 것이요. 그렇고 또 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룰을 협상을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러저러한 것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쪽 후보가 결단으로 아마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뭐 협상을 아예 깰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별거 아니면요. 그냥 안 후보 쪽에서 제안은 그거 그냥 안을 받아주면 되지. 그런데 그 안은 이런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께서 계속 아름다운 단일화, 국민 감동 드라마 이런 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것은 공정함의 토양에서 피우는 꽃이거든요. 근데 그 제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원으로 그 공론조사를 하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는 틈새와 꼼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간신히 과반을 득표해서 후보가 됐는데 여전히 아직 그분들은 문재인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합쳐놓고 공론조사를 하자 하는 것은 이미 50m를 안철수 후보가 먼저 출발을 하겠다 하는 뜻하고는 완전히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안철수 후보에게 룰을 한번 가져와봐 했는데 가져온 것 자체는 이건 양심과 신뢰를 비춰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문 후보가 50% 겨우 넘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여전히 비노거나 반노일 거란 얘기군요. 아직 치유가 안 된 상태죠. 아직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열정적 지지가 없는 상태. 오히려 그 반대, 안티 문재인 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분들을 끼워서 이게 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그냥 우김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형식적으로 보면 민주당원들 14,000명을 뽑아놨으니까 그 당원들을 전부 나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거는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이지 그 당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자, 역으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계속 이것은 당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그 말에 논리적 정합성이 있으려면 민주당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비례에 맞춰서 그 공론조사의 지지층을, 그 조사층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민주당 당원으로 하자는 의미는 뭐냐면 민주당 안에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제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한 제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 후보의 약점, 민주통합당의 약점을 누가 그렇게 잘 알고 그런 제안을 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속사정을 잘 아는 분이 아마 착안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한 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힘듭니다. 여쭤볼까요? 하여튼 뭐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참 안철수 후보에게 많은 것을 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도 사퇴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룰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이제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그 정권 교체의 열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철수 후보의 그렇기 때문에 약점,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라고 계속 트위터에 올리고 있어요. 문재인 후보의 장점만 올려서 문재인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그런 자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이라는 것은요. 당대표 이해찬, 박지원 개인이 아닙니다.
당원들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거취를 그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1조 2항은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 당권을 한 사람이 위임받은 것이 당대표거든요. 근데 그분을 사퇴해라 말아 하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지나친 내정 간섭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당대표가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일화 걸림돌의 핑계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원, 당권, 당대표 이것보다는 국가, 국민의 대통령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겠다 하고 내려놓으셨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내정 간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 후보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적 쇄신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나가라, 사퇴해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해줬어야죠. 그 전에 사퇴하기 전에. 그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쇄신하는데 쇄신의 방향이 뭐냐? 우리는 국민들에게 딱 받아들일 때 살신성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은 당대표가 사퇴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는 본 거죠. 그러면 사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 나중에 사퇴하고 나서 우리가 요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럼 저쪽 앙캠프 쪽에는요. 민주당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잘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절묘한 안을 내놓는데 왜 민주통합당 쪽에서는 안 후보의 마음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분이 없나요? 이렇게 생각하죠. 안철수 후보 캠프에 역학관계나 속사정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연 더 크게 양보하고 더 크게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대하느냐, 섬기느냐 이런 모습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 구체적인 정치 역학, 공학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앙캠프 쪽에 유민영 대변인 얘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민주통합당 문캠프 쪽에서 뭐 걸핏하면 맏형 형님 리더십 뭐 이런 얘기하는데 솔직히 어제 그 협상장에서 서로 그렇게 오는 거 보면 그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요, 그 안철수 캠프 측에서도 계속 국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본인이 장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네거티브는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의 포지티브한 워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 후보와 안 후보 서로 뭐 기자들의 마이크만 들이대면 난 안 후보를 믿습니다. 난 문 후보를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진정성을 서로 의심하고 있고 서로가 좀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좀 서로를 바라는 것 같아요.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글쎄 참 이게 쉽지 않은 게임이라 이게 참 인생사 쉬운 일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이러저러한 티격태격은 있는 거죠. 그래도 오늘 밤 정도까지는 어찌됐든 나오는 거죠? 내일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TV 토론 전에 룰이 마무리되지 않고 TV 토론을 한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는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금 이 협상 중단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했던 이제 조사 결과인데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또 고무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대한민국 21세기를 이런 사회라고 규정을 하더군요. 학자들이. 엘리트화 대중화됐고 대중이 엘리트화됐다. 상당히 똑똑한 국민들이라는 거죠. 똑똑한 국민들이기 때문에 단일화 파행, 중단, 사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 책임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국민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국민들에게 신뢰를 누가 주느냐. 지금 이 일주일 요 상간에 벌어지는 이 단일화 승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이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됐을 때 이제 지지층 이탈 측면에서 문 후보 쪽이 좀 더 큰 걸로 나왔거든요. 저희 조사에서도 한 30%가 이탈하고 안 후보 쪽에서는 겨우 한 20%. 근데 이제 보통 여론조사라는 것이 출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권 교체를 하느냐 마느냐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된다 하면 안철수 지지자들이 다 붙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저는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꿈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정 속에서의 서운함이 약간 있을지라도 그것이 시대 정신, 정권 교체에 대한 시대 정신을 거스를 정도로 그렇게 이탈은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안 후보 지지층을 전문가들이 분석해 볼 때는 중도 성향인데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박근혜 후보 쪽으로 갈 분들도 제법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 의원님은 별로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되잖아요. 그럼 물론 이탈한 세력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붙는 세력도 있는 거죠. 다시 질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결국은 단일화가 되면 저는 박근혜 후보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 후보가 얼마 전에 민주통합당 의원 여러분들한테 전화 걸고 그러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내부에서는 그분들을 뭐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적절한 일은 아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는 통 크게 뭐 나는 개념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보고는 받으셨는데 공개석상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어제도 제가 점심 식사하면서 여쭤보니까 뭐 그게 뭐 대수냐, 뭐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기성 국회의원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냉소 이런 반사 이익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고 그런 지지를 뚫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그거에 역행하는 이런 의원들에게 몰래 전화하고 하는 것은 안철수답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뭐 일일비하지 않겠다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자꾸 여론조사에 눈이 갑니다.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요? 뭐 대부분 이제 정체 내지는 소폭 요즘에는 또 상승하는데 안 후보가 되든 문 후보가 되든 누가 돼도 이기는 걸로 나온 여론조사도 요즘에 몇 개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 국면 속에서 결과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일순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일화 국면이 끝나면 결국은 다시 지지율이 역전될 것이다. 단일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단일화가 무조건 승리의 보증수표는 아니잖아요.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필수 불가결한 저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진영이 그걸 잘 아니까 무조건 단일화 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TV토론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쪽에는 박선숙 선대본부장이 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김한길 의원 얘기가 자꾸 거론이 되는데 TV토론은 예상컨대 누구의 승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도 이제 뭐 예전에 TV토론 팀에서 많이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조력자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직접 생방송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조언했던 얘기, 적어갔던 얘기는 다 까먹어요. 안 나죠. 그리고 결국은 본인의 실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진검승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순간 당황스러운 질문도 던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경선 과정 속에서 단련된 문재인 후보가 저력을 보일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데 어디 나가서 잘할 거라는 얘기를 하지 말래요. 그럼 기대가 크니까. 그래서 일부러 또 겸손한 전략을 세우시는 건가요? 이 잘하시겠죠. 원고 없이 그냥 오셔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능력을 문 후보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숙달되고 단련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좀 겸연쩍은 그냥 웃는 모습이 너무 좀 이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역시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